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7위를 공략합니다. 세계를 홀린 진격의 모모.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와 4조 1천억 원 계약 체결. 2022년 7월 폴란드와 약 20조 원 규모의 총괄 계약 체결. 최근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전 세계에서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이 분야에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요즘 이 분야가 좀 소위 말해서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뭔지 알아요? 저는 기사로도 접하고 있죠. 오기 전 짐작을 하셨네요. 예. 네,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바로 K-방산. 방산.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요. 올해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2배 이상인 1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 점유율은 세계 8위. 와. 수출 증가율은 최근 5년간 177%나 급성장해 무기 수출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을 갖춘 자주포로 명성을 떨친 K9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무려 69%. 올해 초 폴란드에서만 움직이는 포대 K2 전차 등과 함께 무려 20조 원 규모 이상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며 K방산의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했는데요. 정말 수출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수입국이었잖아요, 최대. 수입국이죠. 우리가. 우리는 수입국이었지. 근데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 그것도 지금 세계 8위에 오르는. 대단해. 엄청난 거죠. 근데 궁금합니다. K방산이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월 폴란드의 부아시차크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차들은 모든 한국 무기와 마찬가지로 성능이 이미 입증된 최상의 품질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건 물론 아무래도 미국산 방산 제품이 성능은 좋지만 그만큼 가격도 세계에서 가장 비싸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한국산은 미국산 못지않게 성능이 좋은데 가격까지 착하니 품질 보증, 가성비 값. 가성비네.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의 위기가 있다 보니까 무기도 진짜 열심히 개발하고 그렇죠. 최고로 만든다는 거잖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K방산의 쾌속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최대 23조 원 규모의 호주 육군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에 한국의 레드백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엔 한국의 K2 전차가,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의 경공격기 도입 사업에도 한국의 FA-50 계약이 유력시되고 있고요. 이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활약,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뉴월클의 등장, 유럽을 사로잡은 벽. 이번엔 한국을 넘어 유럽인들을 아주 꽉 사로잡은 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재 나 어제 보고 왔어. 완벽 그 이상. 축구계에서 철벽 수비로 일명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미 축구계에선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을 이을 차세대 월클로 찜공하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와 뛰어난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팀의 패스를 빠르게 차단하고 압박 수비를 펼치는 한편 수비수지만 때론 과감하게 공격에 가담하며 골을 넣기까지. 그래서 골 넣는 수비수로도 불리는 자랑스러운 센터백 김민재 선수는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소속 주축 수비수에서 2022년에 이탈리아 명문 구단 나폴리에 이적. 나폴리 출신의 레전드 축구 선수 브루스 콜로티, 또 다른 이탈리아의 축구 레전드 파비오 깐나바로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전현직 축구 선수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고요. 나폴리의 감독은 한 경기 직후 김민재가 없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며 승리의 공을 그에게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 프로리그 세리에 A에선 디펜딩 챔피언 AC밀란과의 경기 등에서 환상적인 수비로 승리를 견인하며 축구계에서 극찬을 받았고요. 세리에 데뷔 한 달 만에 세리에 A 이달의 선수 후보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 한 축구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평점 7.46으로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 축신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뽑은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뽑은 거잖아요. 유럽 전체. 네.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뭐 골도 잘 넣고 네. 수비 일단 뭐 완벽하고 그러니까 몸싸움에서도 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완성형 선수라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네. 그리고 별들의 잔치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K벽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리그 EPL에서 활약하는 리버풀의 득점왕 모하메드 살라, 1억 유로의 사나이 다윈 누네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죠. 그래서 세리에 A에선 저렇게 벽 김민재라고 공식 인정. 무로가 벽인가 보다. 네, 일무로 킹. 그리고 유럽 언론들 역시 그는 마치 하나의 벽 같았다. 몸은 물론 머리와 발까지 김민재는 그의 뒤로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등등등. 자랑스러운 K벽의 위력을 끊임없이 극찬했습니다. 뭔가 좀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도 또 기대가 되고요. 그죠? 새로운 월드 클래스의 화려한 등장, 유럽 무대를 누비는 그의 황금발을 응원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까지 진출한 K 홍삼. 이번 특종 한 약사와 손님의 대화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약사님. 요즘 제가 기력도 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너무 피곤한데 좋은 제품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럼 홍삼 한번 드셔보세요. 기력 회복에 정말로 좋으실 거예요. 홍삼 추천,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익숙한 대화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아닌 중동,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있는 약국입니다. 아니, 홍삼이 중동까지 갔다고요? 게다가 약사가 딴 약도 아니고 이걸 추천하잖아. 원래 우리나라 면세점에서도 홍삼은 최고 인기 품목 중 하나. 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 진출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홍삼 브랜드는 그에 그치지 않고요. 중동의 허브 국가로서 중동 국가들의 소비 트렌드를 끌고 가는 아랍에미리트를 공략. 2021년부터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해서요. 면역력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어필하면서 전년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K홍삼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 2022년 기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는 대형 체인 약국 매장 약 200곳에 우리나라 정비장 홍삼 제품이 입점. 그중 50곳에는 정비장 전용 판매대가 마련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와. 그렇게 잘 나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전용 매대 보이시죠? 응. 그 전용 매장까지 있을 정도면 이건 뭐 인정받았다는 거죠. 킹정이죠. 중동에서 우리나라 홍삼이 인기를 끈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기력 보충해야 되겠다고 난린데 하물며 뜨거운 사막 아래 중동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니즈를 잘 파악한 게 첫 번째고요.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삼은 면역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주목받았다고 하고요. 중동의 현지 남성들 사이에서 더욱 사랑받는 이유. 너도 홍삼 좀 먹어봐. 이게 스태미나에도 그렇게 효과가 좋대. 요 말은 정말 혹하죠. 동서고금이죠. 그럼요. 막론이죠, 막론.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사람들까지 기력 보충. 한국을 넘어 세계로 당당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K 홍삼이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0위 공개합니다. 이제는 모모가 대세. 일본 가면 편의점을 털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먹거리와 신박템들로 여행 필수 코스가 된 일본의 편의점.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 접수하며 일본은 대표적인 편의점 강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편의점 유명하죠. 그 해외로 많이 또 진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즘엔 이 편의점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일본 편의점이 아닌 K 편의점이 대세. 특히나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를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K푸드들이 또 SNS에서 챌린지로 유행을 했는데 편의점 자체 상품이 또 인기가 있어서 그러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편의점 빠지는 게 없네요.
A 편의점은 2021년 4월 말레이시아에 첫 진출한 이후 2022년 8월 120개까지 점포를 확대. 1년 만에. 몽골에서는 250개 점포를 운영. 올해 시장 점유율 70%를 넘기며 업계 1위에 오르고 인기 고공행진 중인데요. 해외에서 A 편의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의 편의점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겁니다. 대표 제품도 한국 즉석 조리 음식. 인기 상품 1위부터 10위가 모두 삼각김밥, 로제 떡볶이, 컵라면 등 현지 제품이 아닌 한국 상품으로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A 편의점의 말레이시아 1호점은 오픈 첫날부터 오픈런을 할 정도였다. 뭐야? 편의점에 오픈런을 한다고? 드라마, 영화에서 막 보잖아. 아, 그래서? 우와. K-팝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K-드라마, K-푸드로 이어지더니 한국 문화, 이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편의점까지 단숨에 핫한 핫플레이스로 등극. 해외에서 인기 고공행진 중인 겁니다. 또 한국 B 편의점은 베트남에서 현지화 전략까지 더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현지 음식인 반미, 반바오, 핫팟 등을 즉석 조리 카테고리로 만들어 베트남 진출 약 4년 만에 업계 2위로 등극. 일본 F 편의점보다 9년이나 늦게 시장에 진출하고도 점포수를 추월했습니다. 추월했대. 자, 이 같은 확장세와 인기의 이 동남아 현지에서 K 편의점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도 늘어났고요. 심지어 이제는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던 일본조차 한국 편의점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포 내에서 취식하는 걸 좀 민폐라고 생각해 꺼려한다고 해요, 일본이. 근데 일본은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이제 가능한 곳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식으로 좀 해보자, 우리도.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에 이어 편의점도 이제는 한류의 주역.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세상을 뒤흔들 K-열풍이 불길 바랍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7위 공개합니다. 미국 캠핑족을 홀린 모모. 이번 특종은 미국 캠핑족들 사이에서요. 너 이거 써봤어? 한국에서 온 접이식 화덕이래. 작게 접혀서 휴대성도 좋고 요긴하게 쓸 수 있어. 아유, 나도 잘 쓰고 있지. 캠핑할 때 이만한 게 없더라니까. 이렇게 입소문이 난 K-파워, 화제의 캠핑템입니다. 자, 저와 한 기자뿐 아니라 오 기자 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다만 화덕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이것입니다. 저거 그냥 옥수수 쪄먹고 만두 쪄먹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이걸 어떻게 화덕으로 써요? 우리나라에선 주로 만두나 고구마 등 간식을 쪄먹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찜기가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삐에서는요. Foldable Stainless Steel Fire Pit. 접이식 스테인리스 화덕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야, 나 이 생각 안 해봤다, 진짜. 야, 저게 저렇게 되네. 발상의 전환이네. 그렇죠. 캠핑 도구로 둔갑한 찜기가 수백 개의 후기와 함께 별 5점도 충분히 받을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은 이 접이식 스테인리스 찜기를 캠핑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요. 나무 장작을 올려서 불을 붙이는 소형 접이식 화덕으로 사용. 그 위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기도 하고 닭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면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활용도 최고요, 휴대성도 최고요. 캠핑할 때 딱 안성맞춤이라 핫템 중에 핫템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역으로 네, 이거 쓰겠다, 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캠핑은 장비빨, 신상 감성템 놓칠 수 없죠?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한국의 국민템 찜기가 화덕으로 둔갑한 게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글로벌하게 사랑받고 있다고 하니까 역시 K-파워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찜기의 무한한 변신, 용도는 다르지만 K-찜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5위를 공개합니다. 뜨끈한 모모의 맛. 2021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당시 기온은 영하 1도. 혹한의 추위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현지 L호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요. 한국산 온돌 덕분에 살을 아리는 듯한 추위도 가뿐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난방은 진짜 온돌이 끝판왕이죠. 난방을 온도를 이길 게 있어요. 온돌 없는 온도를 우리가 끼고 살아서 모르는 거지 온돌 없는 데 가면 정말 미칩니다. 근데 사실 온돌이라는 게 뭐 쉽게 이제 설치를 하거나 뭐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거는 건물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건데 이게 어떻게 바닥을 하는 다 거예요? 뜯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온돌의 난방 기능은 너무 좋지만 뭐 마트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대공사를 하기도 힘들고 러시아인들이 온돌의 존재를 안다고 하더라도 정작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 H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돌 난방 방식의 장점을 살려서 현재 건축에 맞도록 개량, 모듈식 패널 온돌을 제작한 것입니다. 기존의 바닥을 철거하지 않아도 가능. 약 30평 정도의 사무실도 2시간 정도면 난방 공사를 완료할 만큼 시공이 아주 간편해서요. 공사 기간이 길고 까다로울 것만 같았던 온돌 수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덕분에 2021년부터 이 간편한 모듈식 패널 온돌이 추운 나라 러시아까지 전파. L 호텔 내 한 사무실 공사를 마친 이후 다른 현지 기업체들에도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러시아 곳곳에서 온돌을 놔달라는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 아니 온돌을 저런 식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군요. 모듈형으로 저렇게 타일처럼 깔도록 만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이디어 너무 좋다. 온돌은 우리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서 널리 전하고 싶은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모름지기 이 뜨끈뜨끈한 온돌이 등을 데워줘야 제맛 아닐까요? 실제로 외국에는 이 온돌 문화가 없어서 벽난로나 히터 등으로만 추운 겨울을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사이에는 온돌, 찜질방 문화가 인기입니다. H사의 모듈식 패널 온돌은요. 현재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의 수출 중 또한 유럽과 인도, 카자흐스탄 등에도 수출의 물꼬를 트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온돌은 정말 수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뜨끈한 K 방바닥 맛을 아시오? 우리나라도 모자라 이젠 세계인들의 겨울을 책임질 한국식 바닥 난방 시설 K 온돌의 파워를 기대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 파워 19 2위를 공개합니다. 세계가 주목한 K-클래식 돌풍. 한류 문화의 중심인 K-팝. 그런데 K-팝이 아닌 K-클래식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피아니스트 조성진, 소프라노 황수미,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첼로 퀸 최하영, 플루티스트 김유빈 등 세계를 무대로 K-클래식을 이끄는 주역들입니다. 클래식이야말로 진짜 우리 문화가 아닌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 클래식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벨기에 음악 감독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티에리 로로는 한국 클래식의 수수께끼 K-클래식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두 편 모두 국제 콩쿠르에 왜 이렇게 한국인 연주자가 많지?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 연주자들이 연달아 우승하는 비결이 뭘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년간 한국인 700명이 국제 콩쿠르 결선에 올라 110명이 우승.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1라운드의 40%. 결선에 진출한 12명 가운데 5명이 한국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한국 국악대회에서 우승한 거를 생각하면 거의 국악 아니야, 국악?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겠다. 그치. 궁금하긴 했겠어요. 쟤네 왜 이거 잘해? 네. 로로 감독은 K-클래식 열풍의 이유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자유. 예전에는 연주의 테크닉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거기에 깊이가 더해지면서 음악에 개성이 생겼다는 건데요. 감정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이 열정이 클래식계의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롤모델. 콩쿠르에서 우승한 젊은 음악가들이 롤모델이 되면서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클래식 유망주들의 희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살에서 10살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 수준으로 지도하는 영재 교육 시스템을 K-클래식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3가지 요인이 모두
한국적인 것들이네요. 그죠? 세계를 무대로 날로 위상이 높아지는 K-클래식. 앞으로 한국에도 K-클래식 주역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더욱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세계에서 K-파워 19 11일 공연입니다. 전! 전! 이제는 우리 둘 싸움이야. 야, 둘이 0점이야, 0점. 한! 지구 반대편에서 한류를 이끌다. 스페인어로 K-팝과 K-드라마 등 각종 한국 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너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황진희 씨. 구독자 수만 무려 139만 명인 인기 너튜버로 아르헨티나 및 남미에서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라 할 만큼 팬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저 팬들이 저렇게 운집한 거 보세요.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네. 근데 저분 스스로가 뭐 연예인이신 건 아닌가요, 혹시? 네, 뭐 배우시거나. 그게 궁금하다. 전 세계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남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어로 된 한류 콘텐츠가 전무한 상황에 황진희 씨는 너튜브를 통해서 BTS 멤버 이름 발음하는 방법, 한국 아이돌 오디션 지원하는 방법, 요즘 사랑받는 K-드라마 속 주연 배우의 정보 등 한국에 대해 궁금했던 실용적인 정보를 스페인어로 전달, 채널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겠구나. 틈새죠. 정보성이었구나. 사실 그녀에겐 더욱더 놀라운 이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2000년 남미 최초로 아르헨티나 지상파 방송국의 한인 앵커 출신입니다. 그때 시청률이 가장 높은 메인 뉴스의 앵커였다고 하는군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 1986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간 황진희 씨는 아르헨티나 언론대학과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 언론사에 합격을 하면서 곧바로 뉴스 앵커로 투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본 거죠? 지금 뉴스를 외국인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당시 아르헨티나는 한류는커녕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방송국은 황진희 씨를 소개할 때 자막에 이름과 함께 한국인이라는 뜻의 코레아노도 함께 표시했다고 합니다. Coreana. Coreana de Corea. Exacto. Llegada a la Argentina. 그리고 이후 그녀는 여러 한국 문화 행사에 사회자로 참여하는 등 한류 열풍 전부터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아르헨티나의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7년간 방송국의 간판 앵커로 활동한 황진희 씨는 안정적인 진행으로 호평을 받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너튜버로 전향한 뒤에도요, 남미권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남미의 문화적 거리를 좁히는 데 일조한 황진희 씨. 앞으로도 한류 전도사로서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세계 속 K-파워 19 10위 공개합니다. 우리만 몰랐던 소핫 나물 레시피. 2022년 3월 한 일본인이 자신의 SNS에 나물 요리 레시피를 소개했는데요. 순식간에 좋아요 2만 개를 돌파한 화제의 나물 레시피, 바로 이겁니다. 무슨 나물이야? 계란 아니야? 나물도 뭐 번역기 잘못 돌아갔나? 뭘 한 거야, 저거? 나물 I am water?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화제 만발이었던 이 요리의 이름은 악마의 생햄 달걀 나물. 먼저 끓는 물에 달걀을 넣고 중불로 6분 30초 정도 삶은 후에 찬물로 식혀 껍질을 벗겨주고요. 굽지 않은 생햄으로 달걀을 감싸 참기름과 참깨를 뿌리면 완성. 그게 저게 왜 나물이냐고요. 맛은 있겠다만. 이거 나물이라는 게 엄연히 그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나 풀 이런 걸 삶거나 볶거나 날 것으로 양념해서 무친 음식을 나물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 K푸드 열풍이 불며 현지 한식당에서 한국식 나물 요리를 한국 발음 그대로 나물류라고 표기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개는 한식당에 저렇게 많이 팔거든. 네. 그런데 K나물을 처음 영접했을 때 후각과 미각을 먼저 강타하는 이 참기름과 깨의 고소함. 그래서일까요? 일본인들은 어떤 요리든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이 고소한 참기름과 깨를 넣으면 나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나물이라는 표현이 현지에 완벽하게 정착, 보편적인 어휘가 되면서 심지어 많은 일본인이 나물을 나무루 이 말을 일본어라고 알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진짜. 네. 완전히 그냥 현지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일본 식탁의 인기 메뉴, 우린 몰랐지만 K-나물 맞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세계 속 K-파워 19 9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이제 한국 모모도 코스프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던 어딘가 익숙한 스멜이 나는 일본인들의 패션 트렌드. 그런데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패션입니다. 뭐야? 군복. 이 뭐야?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군복을 왜 입어요? 역시가 역시 이 코스프레 하면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라마 태양의 후예, 사랑의 불시착 이런 군인 이야기를 소재로 한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대박. 그리고 박보검 씨, 옥태견 씨 이런 한류 스타들이 군복을 입고 군 생활하는 모습이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도 고스란히 전해졌거니와 한국은 거리 곳곳에서 휴가 나온 군인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한국 군인들의 나라 멋있다 라는 공식이 생기면서 한국 밀리터리 룩이 유행했고요. 그렇게 코스프레의 나라 일본에서도 수많은 밀리터리 덕후들, 즉 밀떡들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거 신기한 게 저거를 멋있어 하는 건 좋아. 근데 일본의 남자들이 저걸 코스프레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저기에 매력을 느끼는 건 오케이. 근데 남자들까지? 실제로 일본의 한 한식 술집에서는요. 한국 군복 입으니까 기분이가 좋다. 컴백. 한국 군대식 즉석 라면 뽀글이까지 판매. 뽀글이 호로록 먹으면서 동시에 한국 군복 코스프레 서비스까지 즐길 수 있다는데요. 아니 우리도 안 하는 걸 왜 하냐고. 그리고 이를 접한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띠용 군복 입고 뽀글이라 술맛 떨어질 것 같은데 라며 유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젠 해외에서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복장의 사람들을 마주쳐도 흠칫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한국인만 모르는 세계 속 K-파워 19 8위를 공개합니다. K 편의점에서 꼭 먹어야 할 그것. 여행 가면 그 나라 마트나 편의점 털이하는 게 재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편의점에서 파는 요것이 한국인들의 아침 식사로 알려지면서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 가면 꼭 사 먹어야 할 쇼핑템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데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걸? 편의점에서 파는데 아침 메뉴. 근데 이렇게 아침 메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대다수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호빵인가? 삼각김밥? 바로 꺾어먹고 섞어먹는 토핑 요거트. BOB부터 톡비 등 섞어먹는 토핑 요거트들은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인들의 간편한 아침밥으로 입소문나기 시작.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을 찾는 일본 여행객들에게도 아름아름 알려졌습니다. 부동의 스테디셀러 초코링부터 쿠키앤크림, 그래놀라, 다크초코, 프레첼 등 요거트를 다양한 토핑과 섞어 골라 먹는 재미가 일본엔 없는지라 일본인들한테는 히트. 이 중에서도 일본인들의 입맛을 저격한 건 단연 초코링그. 그냥 먹어도 맛있는 새콤달콤한 요거트에 중독성 있는 달콤바삭한 초코링으로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단번에 인기템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K-토핑 요거트들을 맛본 일본인들은요. 일본에는 없는 독특한 요구르트 반드시 꼭 먹을 것이라는 후기와 함께 다양한 맛들을 비교하는 리뷰를 남기는 등 K-요거트는 한국 가면 편의점에서 꼭 사 먹어야 할 필수템이자 한국인들은 모르는 한국인들의 맛난 아침 식사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 몇몇 마트에서도 소량으로 팔지만 들여놓기가 무섭게 매진. 한국에서 사 먹어야 더 맛있다는 마성의 맛으로 소문이 났고요. 일본인들이 한국 여행 갈 날만을 손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생각나요? 우리가 이거 프리안시코 한 5년 전 아이템 중에 일본 편의점 가면 꼭 먹어야 될 아이템들 소개했다니까. 뭐 이것저것 소개했잖아. 네. 5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어. 지금 이제는 이게 웬일이야. 일본 사람들이 한국 편의점에서 꼭 먹어야 될 아이템이 있는 거네요. 한국인만 모르는 세계 속 K-파워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우리 거였어? 우리에겐 누가 봐도 서양 음식인데 해외에서는 한국 음식으로 유명한 이 음식.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서로 니네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내 거 아니야가 아니라 니네 거 아니야라고? 이거 어느 나라 음식인가요?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니야? 서울은 그냥 호프집에 앉으면 뭐 과자나 강냉이 같은 거 주잖아요. 근데 부산에 일단 앉으면 좀 깔아줘요, 그걸. 그때 항상 콘치즈가 나왔었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호프집이 원조입니다. 콘치즈는. 이건 확실합니다. 옥수수, 마요네즈, 치즈 이렇게 콘치즈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서구권에서 들어온 것들이죠. 하지만 정작 이 세 가지 재료의 만남은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조합. 우리의 콘치즈가 해외엔 없는 음식으로요. 해외에서는 퓨전 한국 음식, 일명 코리안 콘치즈로 통한다고 합니다. 내 말이 맞지? 난생 처음 콘치즈를 접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콘치즈, 맥주랑 진짜 잘 어울려. That's delicious. 우리는 이 많은 치즈와 옥수수를 두고도 왜 이 맛있는 걸 만들 생각을 못했지? 라며 극찬을 넘어 안타까운 반응까지 내비쳤는데요. 사실 미국에 마카로니가 들어간 맥앤치즈가 존재하지만 옥수수가 들어간 콘치즈에서 또 다른 색다름을 느낀 겁니다. 아까 앞에서 김치말이 국수 보고 좀 놀랐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입장에서는 이 콘치즈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이런 콘치즈의 파워를 증명하듯 너튜브에 영어로 코리아 콘치즈라고 검색하면 콘치즈 시식 영상부터 직접 만드는 레시피 영상까지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고요. 단순히 해외 너튜브들 사이에서 그치는 인기라면 감히 K-파워라고 할 수 없죠. 한간에 외국인들 사이에선 콘치즈가 비빔밥보다 더 인기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한국식 식당에선 삼겹살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음식이 바로 이 코리안 콘치즈라고 합니다.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서양인들한테는 거부할 게 없잖아요. 다 자기네 음식이야. 다 익숙한 재료가. 재료들이니까 보던 애들이 너무 뭐 편한 거 아니야. 김치 이런 게 아니잖아. 먹기가. 음식 문화가 이렇게 억수출이 됐네.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음식 콘치즈. 옥수수와 치즈의 꿀조합 생각해낸 맛 잘할 한국인들 쩝쩝 박사 칭찬해. 한국인만 모르는 세계 속 K-파워 19 중요한 시간입니다. 3위를 공개합니다. 미리견 가주 나성시에 거주하는 도마수 씨. 정원을 가꾸고 밭일을 하기 위해 단단히 채비를 했는데요. 빨간 목장갑에 쪼그리.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거 해봤는데 저거만큼 편한 게 없어요. 최고죠. 고추 딸 때 저거 엉덩이에 끼고 다녔거든요. 너무 편해. 저 최고입니다.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도마수 씨를 본 할머니가 그 세찬 좀 먹고 하소 라고 하는 대신에 Thomas, aren't you hungry? 라고 외치는 이곳은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빨간 목장갑과 쪼그리 모두 미국인 토마스 씨의 노동템이었습니다. 아니 저기도 저런 거 다 있을 텐데. 내가 100번 양보해서 우리 지난번에 소개했던 호미는 인정할게. 홈이 저걸 가져갔다고? 가져갔어요. 미국인들의 노동의 질을 바꿔준 혁신적인 아이템들 메이드 인 코리아 대표 상품인 빨간 목장갑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한 켤레에 불과 200~300원. 저렴하지만 기능성은 최고. K 노동템의 상징이라 할 수 있죠. 사실 미국에도 작업용 장갑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최소 몇천 원. 노동용 장갑으로 막 쓰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맞죠. 그래서 가성비 갑에 손바닥 부분이 빨갛게 라텍스로 코팅돼서 미끄러움 방지 그리고 방수 기능까지 겸비한 K 노동용 장갑 빨간 목장갑이 아마비와 같은 해외 쇼핑몰에서 인기. 많은 미국인이 조경, 석공, 목공, 운반, 용접 등등등등 모든 작업에 이 장갑을 활용해 봤더니 매우 튼튼해서 손을 잘 보호해주고 통풍도 잘 되고 그립감도 훌륭해요.
참고로 이 장갑의 원산지는 사우스 코리아이며 더 저렴한 중국산도 있지만 품질이 다르니 꼭 사우스 코리아산을 구입하세요. 라고 극찬 후기가 쏟아지며 초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실질적인 리뷰가 엄청 많이 달려요. 그리고 일단 사용했을 때 편리함은 다 인정이야. 너무 편하고 좋다. 다시 구입하고 싶다. 그리고 해외로 진출한 두 번째 메이드 인 코리아 K 노동템. 이는 국내 2사의 농작업용 의자, 일명 쪼그리로요. 앉으면 푹신푹신, 허리벨트처럼 끼우기만 하면 돼서 앉으나 서나 내 몸에 착붙. 그 덕분에 원래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무릎 건강 지켜, 허리 건강 절대 지켜, 노동의 질을 높여준 효자템이었는데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건 뭐 국경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과 노르웨이, 일본까지 널리 진출, 세계인들의 노동의 질을 높여주고 있답니다. 세계 노동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K 노동템들, 마음껏 자랑스러워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죠? 어느 동네인지 아시겠어요? 아파트 단지 아니에요? 이거 뭐 용산이나 뭐 이런 데 같은데. 용산, 여의도 뭐 이런 게 떠오르죠. 뭐 신도시 아파트? 약간? 틀렸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어느 동네가 아니라 무려 5,000km 떨어진 카자흐스탄의 행정수도 아스타나입니다. 그것도 대통령궁을 마주보고 있는 이른바 노른자로 불리는 곳. 우리 한국 기업이 우리 기술로 만든 아파트 단지입니다. 카자흐스탄 단지예요. 놀랍게도 아파트 외부부터 내부의 인테리어까지 어느새 K-아파트가 저 멀리 중앙아시아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이터가 완전히 우리나라에 있는 아스타나. 그런 거네요. 한국의 아파트 단지처럼 상가들이 조성돼 있는 건 물론이요. 로비 카페, 피트니스 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축구장과 교육시설 등등등 아파트 단지를 나가지 않고도 모든 게 해결 가능한 커뮤니티까지 이게 한국인지 카자흐스탄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한국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설 기술이나 자재, 설계 등은 모두 철저히 한국 기술 그대로. 심지어 한국의 온돌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덕분에 카자흐스탄 내 한국식 아파트에서는 겨울에도 반팔을 입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온돌의 따뜻함을 맛본 입주민들은 이것은 주거 문화의 혁명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온돌은 진짜 한 번만 보면 너무 좋지. 뿐만 아니라 국가번호 82의 나라답게 빠르고 정확한 한국식 아파트 서비스까지 진출. 우리도 무슨 일 생기면 관리실에 연락하죠. 그럼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도요. 수도꼭지 고장났어요? 관리실에 연락하면 3분 내에 즉시 조치. 저절로 한국 아파트는 엄지척 믿고 사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분양 당시 현지 최초로 선보인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당시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도 모든 아파트는 한국 아파트처럼 지어라 라며 극찬할 정도였고요. 한국식 아파트는 카자흐스탄 내 외교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등극. 카자흐스탄 건설업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온 어떤 문화의 전통을 재현하는 곳이 사는 주거 문화인데 저거를 한국식으로 그대로 도입했는데도 제일 잘 나간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아파트 공화국의 진짜 위상이 여기서 그냥 빛이 나는 거네요. 카자흐스탄뿐 아니라요. 몽골과 베트남, 필리핀에서도 여러 한국 기업들이 진출, 한국식 아파트를 지으며 한국의 건축 기술과 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우뚝 솟아나고 있는 우리의 아파트들. 그 안에 담긴 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기술입니다. 한국인들은 못 사는 메이드 인 코리아 19, 14일 공개합니다. 진매파 대 진순파. 언제까지 싸울래?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일하면 두 가지 맛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구도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같이 매운맛 러버인 진매파와 오 기자님처럼 순한맛 러버인 진순파. 과연 누가 진정한 맛잘알인가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자, 두 기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당연히 진순파죠. 예. 나 저 프리한 식구에서 선물로 순한맛 받아갔던 거 기억나요? 다 거? 아직도 안 먹었어.
나 줘. 아, 왜냐면은 도저히 손이 안 가. 정확히 말하면 매운 거는 통감이지 맛은 아닙니다. 전 고통스러운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맛있는 매운맛을 추구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압정으로 찌른 듯이 아픈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저 제이라면은 순한 맛이죠. 자,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매운맛과 순한 맛, 딸랑 두 가지 맛으로 싸울 동안 이미 해외에서는 또 다른 제이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는 양배추, 청경채, 버섯, 양파, 당근, 마늘, 파, 고추, 생강, 무 이렇게 10가지 채소를 사용해 더욱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제이라면 베지, 일명 채소맛 라면입니다. 아, 이런 게 있어요? 베지 라면이 있었어요. 우와. 아니, 네. 난 먹어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요즘 육수 중에 채소에 꽂혔거든요. 네. 상큼한 느낌이 있어요, 봄에. 시원하잖아. 시원해. 근데 저게 이제 우리에 없어, 우리는. 저것도 약간 그런 맛일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한 맛. 그렇죠.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 깔끔한 국물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매운맛과 순한 맛 구분이 있다고 해도 모두 그냥 빨간 국물이었잖아요. 근데 이 채소맛 라면은 빨간 국물, 하얀 국물 버전이 따로 나와서 전혀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먼저 채소맛 라면 스파이스 버전은 우리에게 친근한 빨간 국물에 매콤하면서 깨끗한 맛이 특징이라면 하얀 국물 버전은 맵지 않고 가벼우면서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우리 맵찔이 오기자 같은 분들은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환영할 맛입니다. 먹어보고 싶네요. 게다가 단순히 채소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실 처음 이 라면은 2018년 3월 인도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라면인데요. 아시다시피 인구의 약 80%가 힌두교인 인도는 소를 신성시해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힌두교도의 30에서 40%는 고기 자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채식주의 국가 인도 시장을 겨냥해 소고기 등 육류 성분을 제외한 비건 라면을 출시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엔 인도뿐 아니라 일본에도 출시. 채식 결심하고선 라면은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채식용 제이라면이 저를 구원해줬어요. 이 채식주의자들의 환영을 받은 건 물론 특히 하얀 국물 버전은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일본 소비자들에게도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야, 일본에까지 나왔구나. 이게 사실 고기 빼기가 어려운 게 스프에 들어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그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 더욱 건강하게 더 폭넓게 즐길 수 있는 제이라면 이젠 더 이상 두 가지 맛으로만 싸우지 말자고요. 한국인들은 못 사는 메이드 인 코리아 19 13위 공개합니다. 미국 식탁 점령한 K만두. 저희도 예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만두 강국 중국과 교자로 유명한 일본을 모두 제치고 햄버거의 나라의 K만두를 미국의 식탁을 점령한 한국 빕고만두의 명성. 자, 이미 유명해도 너무 유명한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빕고의 이 만두를 맛본 사람들의 후기에 따르면 남편과 저는 항상 한국에 이 만두를 먹어요. 향이 엄청 delicious, 유니크한 색다른 만두. 극찬에 극찬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만두는 한국에선 구하기가 쉽지 않은 메이드 인 K만두라는 사실. 제가 진짜 사장님께 국내 정식 출시를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을 정도고요. 근데 뭔데 그러지? 이거 좀 뭐 특수한 게 있나? 이거 미칩니다. 뭐가 있나 봐. 전 먹어봤거든요. 이 만두는 바로 치킨 앤 고수 만두. 고수 러브들 소리 질러! 2009년에 출시된 치킨 앤 고수 만두는 미국인들의 입맛을 저격하기 위해 등판. 보통 만두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대신에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닭고기를 넣었고요. 자칫 느끼할 수도 있는 맛도 미국인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쪽파 대신에 향의 끝판왕인 고수로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기가 간편한 한입 크기 만두를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시판 만두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에는 빕고 만두만으로 만두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 그리고 맛있는 것은 만국 공통이죠. 한국에도 저를 포함해 고수 러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국에도 소문나기 시작하자 빕고 관계자 보고 있나요? 하지만 한국에도 출시 제발요. 오히려 한국인들이 K만두를 국내에도 출시해달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쳐요. 고수는 한 번 또 이걸 넘어가면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방송 때문에 있어가지고 먹어봤는데 우리 그 중국집에 물만두 알죠? 네. 그 사이즈. 다 완탕.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만해. 완탕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봉을 다 끓이면 배부르잖아요. 네. 그냥 한 봉 그냥 먹어요. 아, 저 만두도 좋아하고 고수도 좋아하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고수 러버와 만두 러버들의 뜨거운 바람에 힘입어 고수앤 치킨 만두는 2022년 한국에도 펀딩을 통해 한정 판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계속되는 뜨거운 인기에 현재는 비록 한국마트는 아니지만 미국계 마트 아시죠? 그 미국계 마트에서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 자, 이제 전 세계 만두 역사는 한국의 치킨앤 고수 만두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여러분, 고수를 좋아한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한국인들은 못 사는 메이드 인 코리아 19 10위 공개합니다. K-파이 무슨 맛까지 먹어봤니? 초코맛 파이도 있고 예스 파이도 있고 통통한 녀석도 있고 여러 파이류의 간식이 있지만 달달하고 폭신한 게 마치 케이크 같은 카스타비. 요 녀석도 참 맛있잖아요. 여러분은 뭐 무슨 맛 카스타비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기본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살짝 냉동고에 넣어뒀다가 어허. 예, 꾸덕꾸덕하게 먹는 그 느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되게 두 분 다 기본 팥이군요. 기본 파예요, 저는. 네, 저는 치즈베리 맛을 제일 좋아합니다. 치즈베리 맛이 있어요? 초코맛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 이걸 모르시네. 자, 카스타피는 오리지널 맛 말고도 새콤달콤한 치즈베리 맛, 고소한 쌀 맛이 존재한다고요. 진짜? 근데 뭐 사실 여러분이 못 드셔본 게 당연합니다. 이 맛들은 베트남에서만 판매하는 수출용이기 때문입니다. 카스타피 베트남에서는 국민 간식 고급 케이크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서운하다, 이쯤 되면. 그래요? 왜 맛을 못 보게 하지? 달달한 서양식 케이크를 선호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치즈베리 맛. 초록빛을 띤 베트남 전통 쌀인 꼼을 활용, 고소하면서도 달콤함이 가득한 쌀맛. 그리고 국내에서 출시됐다가 단종된 바람에 맛보고 싶어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크리미한 우유 맛이 일품인 밀크 맛까지. 아니, 선택의 폭이 왜 이렇게 넓어? 치즈베리 맛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아,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치즈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안 팔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안 팔아? 뭐 그러실 줄 알고 얼마 전에 가족 여행으로 베트남 다녀오신 오 기자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심부름 하다가 목이 쉰 겁니다. 또 멀리까지 가서 공수해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쌀맛. 쌀맛. 이거는 우유 맛. 제가 세 종류를 사왔는데 하나는 한국에 원래 있는 맛이었다고. 바보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사와도 돼요. 아니 근데 다 베트남 말 써 있었어. 아니, 베트남 말. 그것도 가져와 봐. 자, 일단 쌀맛 먹어볼게요. 쌀맛. 쌀맛. 일단 쌀부터 먹어봐. 색이 초록색이야. 오, 깔끔하네. 난 너무, 아니, 이게 뭐 쌀이고 뭐고 하는 게 너무 맛있는데? 코에는 왜 묻힌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흔히 이제 기분 나쁘지 않은 매운맛 얘기하잖아. 기분 나쁘지 않은 단맛. 난 밀크 갑니다 이제. 저도 가요, 밀크. 이거 하얗다. 향 어떻게? 해외 그 디저트 맛집 가면 나는 그 매장에 나는 그 냄새가 확 나네. 향긋해. 크림빵. 근데 진짜로 이 밀크 맛은 한 번쯤은 먹어봤던 그런 맛이에요. 이 둘 중에 쌀은 정말 시급합니다. 이렇게 현지화된 다양한 맛들로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을 저격했고요. 뿐만 아니라 베트남 주부들 사이에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한국 제품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죠. 이런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카스타피는 베트남에서 지난해 약 383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다양한 카스타피의 맛을 본 한국인들. 새콤달콤한 딸기 필링과 고소한 크림치즈가 마치 부드러운 치즈베리 케이크 같아 한국에도 팔아주라. 이런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궁무진한 카스타피 다 맛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린다. 한국인들은 못 사는 메이드 인 코리아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맛 과자의 배신. 0.8mm의 얇은 스낵을 튀겨 4겹으로 겹쳐서 바삭한 식감은 물론이고 아낌없이 듬뿍 뿌린 진한 양념이 과자 사이사이에 배있어 한 개만 먹어도 4개를 동시에 먹은 듯
입안을 풍부한 식감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인기 간식 꼬부기 과자. 오! 오리지널 콘스프 맛은 물론이고 초코 추러스 맛, 인절미 맛, 크런치즈 맛까지 다양한 맛으로 골라 먹는 재미까지 더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너무 인기라서 그러니까. 늦게 가면 없어. 매진이 자주 되는 과자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이것도 우리나라에 없는 게 있다고? 도대체 무슨 뭐지? 맛이야? 분명 우리나라 과자인데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의 정체는 요즘 수많은 덕후들을 양상하고 있는 열풍의 주역 마라 맛입니다. 우와. 마라가 꼬부기 과자와 만나버렸습니다. 어? 말이 되냐고. 아니 저게 한국말로 돼 있잖아 지금. 한국말로 팔아요. 진짜? 근데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머. 새빨간 포장지가 저 같은 매운맛 마니아를 사로잡는데요. 콘스프 맛과 마라가 만나 단짠단짠을 넘어서 단핫을 선사합니다. 분명 마라탕 맛인데 생각보다 안 매워요. 자꾸만 손이 가는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과자는 먹어봤지만 이런 얼얼한 느낌이 나는 과자는 처음이에요. 끝맛이 살짝 얼얼한 느낌이 있지만 향신료 싫어하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고요. 마라 덕후들에겐 초초초초초초초코! 근데 마라맛 과자를 제가 못 먹어봤거든요. 뭐 마라탕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뭐 볶음도 먹어봤지만 그럼 마라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마라맛 과자를 먹어야 마라를 내가 아는구나. 너무 궁금하시죠? 네. 얼마나 매운지 궁금하시죠? 어허.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던 요 마라맛 꼬부기 과자를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야. 네, 뭐 말만 해도 뭐합니까? 이게 외국에서 파는데 한국말로 장사가 된다는 게 이게 난 진짜 약간 자부심이 느껴진다. 한국말이 있어야 핫한 오히려 이게 어, 있어야 핫한 거구나. 이게 더 잘 나가는 거지. 그렇지. 맛있지? 괜찮은데? 괜찮아. 이 마라맛 꼬부기 과자는요, 오늘 소개한 다른 제품들처럼 캐나다와 대만 등 해외에서만 판매, 한국에는 출시도 하지 않았지만 표지에 나 한국 거요 인증이라도 하듯이 제품명을 한글 그대로 표기.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보고 콕 집어간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판대요, 저거를? 그럼요. 한글이 있어야 스웩입니다. 저 알아본다는 거잖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죠? 한국인들은 마라맛 꼬부기 과자 영접 준비 완료. 한국인들은 못 사는 메이드 인 코리아 19 6위를 공개합니다. 맛있게 맵다. 일본을 사로잡은 몸. 우리가 부대찌개 먹을 때면은 무조건 국물 필수로 추가해야 되는 게 뭐죠? 라면사리. 그렇지. 라면사리. 저는 뭐 시작하면 듣습니다. 그냥 라면사리가 여기는 국룰입니다. 우동사리랑 쫄면사리는 부대찌개랑 안 어울려요. 예. 김치찌개에도 라면사리 넣어 먹고 각종 빨간 찌개 국물 요리만 했다면 라면사리 지금입니다. 네, 지금입니다. 지금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맛잘알 한국인들은 찌개에 라면을 넣어 먹고 있었는데 아니 일본에서는 우리의 푸라면에 K찌개 소스가 딱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먹고 있었더랬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원래 일본인들은 냄비째 내놓는 전골 요리 나베를 즐겨 먹지만 요즘은 한국의 찌개 맛있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본 수출 전용 제품 푸라면 찌개 코리코삐 시리즈에 푹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라면 안에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부대찌개, 고추장찌개, 김치찌개 국내에서는 본 적이 없는 특제 소스가 세트로 딱 한국 본토찌개의 맛을 그대로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야. 이거 화 안 나? 야. 화 나 안 나? 저는 정말 오늘은 N사와 O사는 관계자를 좀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19개 통틀어 이게 제일 화났어요. 진짜. 너무너무 서운했어. 코리코피 시리즈는 2022년 9월에 생긴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한국 본고장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컨셉으로 무섭게 일본에 진출. 이미 자국의 전골 문화가 익숙한 일본에서 우리의 찌개 음식 3대장이 일본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のはこれゴリ本場韓国の味が楽しめるチゲ鍋 찌개라면이라고 하네. 찌개라면. 라면 맛있어. 맛있어.
아, 지금 맛있어라고 한 거예요? 일본의 MZ 세대들은 맛있어 데스도 안 한대.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우리 본토 찌개 맛을 제대로 맛본 일본인들은 맛있게 매워요. 식사와 안주로 모두 활용 가능해요. 후라멘 찌개 시리즈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부대찌개 먹는 방식 그대로 준비한 뒤에 풀라면을 넣고 부대찌개 소스를 넣어서 한국의 맛을 제대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변형 요리가 가능하군요. 밀키트네. 아니, 이거는 진짜 먹고 싶다. 자, 심지어 찌개에서 빠질 수 없는 우리의 K 디저트까지 섭렵. 국물에 볶아 먹는 밥까지 제품 설명서에 딱 적어두었으니 볶아 먹어. 볶음밥 저기 돼 있네. 볶음밥. 볶음밥. 맛잘알 한국인들 방식을 그대로 복붙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야, 요거는 한국에 나와도 야외에서 캠핑 가가지고 다 끓여 먹으면 우리도 맛있을 거야. 우리나라 캠퍼들 못 먹는 거잖아. 말이 되냐고 이게. 부대찌개 재료 다 들고 캠핑 가기 힘들잖아. 라면과 찌개 소스가 크로스. 맛있는 한국 찌개 맛을 제대로 즐기고 있었던 일본인들. 맵부심 넘치는 우리한테도 얼큰한 찌개 맛보게 해달라. 긴급 속보입니다. 이전에 한국인들이 그토록 원했지만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국내 SUV 차량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 H사에서 2021년에 출시한 산타크루피 픽업 트럭. 북미 시장에만 출시되는 수출용 제품인데 국내에도 출시해달라는 소비자들의 판매 요구가 거세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픽업 트럭 수요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캠핑 좋아하니까. 외관만 보면 도로에서 흔하게 보는 SUV 모델 같지만요. 픽업 트럭의 본고장, 미국에서 원조 픽업 자동차 브랜드들을 모조리 제치고 2021년 베스트 픽업 트럭을 수상. 그리고 미국의 한 자동차 평가 기관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빨리 판매된 차 1위. 당당히 위험을 뽐낸 차, 그게 바로 한국차 산타크루피였습니다. 산타크루피는 차체가 너무 크지도 않으면서 픽업 트럭은 투박하다는 이미지를 깨고 SUV 스타일의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적당한 가격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호평했는데요. 그리고 전 기자도 좋아하는 캠핑.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캠핑이나 레저 활동하는 사람이 늘면서 최근 픽업 트럭에 대한 국내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북미 수출용 픽업 트럭에 사람들의 관심이 초집중된 겁니다. 그렇게 산타크루피 픽업 트럭은 미국에서 약 36,080대의 판매를 기록.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두터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 것 같죠.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쉽게도 국내 출시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픽업 트럭의 본고장이 반한 우리의 픽업 트럭.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는 인도. 하지만 소자원은 단 4%에 불과. 그렇다 보니 인도의 정수기 시장은 성장률이 연평균 14.5%로 예측될 만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도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통하며 인기가 높은 한국 정수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L사의 벽걸이형 정수기가 그 주인공. 벽걸이? 우리 집에도 저거 놓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국형 정수기들은 주로 스탠드형이거나 정면에서 봤을 때 폭이 좁고 옆면의 가로 길이가 길어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면 인도에서는 집 구조상 주방이 좁은 곳이 많아 앞면의 가로 길이가 길고 옆면이 날씬한 벽걸이 정수기가 인기. 이에 L사에서도 국내 최초로 2014년 인도 현지 맞춤형 벽걸이 정수기를 출시한 건데요. 출시 2년 만에 판매량 50% 이상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특별히 인기가 더 많은 거죠? 인도 정수기들은 플라스틱 물탱크를 사용한 저가형 제품이 대부분인데요. 반면 한국 L사의 정수기는 다단계 필터 시스템을 갖춰 위생과 안전을 강조. 그렇다 보니 인도의 고급형 제품들도 약 14,000루피, 한화 약 23만 원 정도인 반면 한국 제품들은 2만 루피, 한화 약 32만 원으로 인도 제품들보다 가격이 더욱 비싼데도 불구하고 필터 기능이 뛰어난 한국 제품을 픽.
덕분에 엘사의 정수기는 인도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다면 한다 싶고 17일 공개합니다. 제초제 대신 뭐뭐? 한국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 제시. 한국 환경 친화적 농업운동의 꽃을 피우다. 최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환경 친화적 농업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초제 대신 이것을 활용, 무려 30여 년 동안 한국의 친환경 농업에 큰 획을 그은 대표적인 K농법이 있는데요. 바로 무농약 벼 재배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인 잡초 해결사 우렁이를 활용한 우렁이 농법입니다. 정말 친환경이네. 정말 친환경이죠. 네. 우렁이 농법이란 말은 들어본 것 같아. 우렁이 쌀이라고 해도 파는 것도 있고 그죠? 그죠? 네. 우렁이는 수면 아래에 있는 수초나 연한 풀을 섭취하는 먹이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제거, 토양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뿐 아니라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는 우렁각시 역할을까지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1992년 한 농부가 아들이 식용으로 키우던 왕우렁이를 논밭에 버렸는데 근데 그 우렁이가 잡초만 쏙쏙 골라 먹는 것을 우연히 발견. 이후에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렁이는 남미가 원산지입니다. 대만, 일본, 베트남 등의 해외에서는 친환경 농법은커녕 식용으로 들여왔다가 양식조차 실패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비록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각 지역에서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의 주력. 이렇게 제초제 농약을 쓰지 않고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2022년 프랑스와 중동 또 캐나다까지 수출, 대한민국 농업에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야, 어떻게 잡초만 먹냐? 그러니까요. 너무 기특하다. 착하네, 저 우렁각시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환경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이런 농법을 통해 수출까지 됐다고 하니까 정말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K 농업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렁이 농법뿐만 아니라 해충의 천적인 곤충을 활용한 천적 농법 등 새로운 농법을 연구. 밥의 진심인 한국의 친환경 농법. 더 안전하고 더 맛있는 먹거리를 위해 더 많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한다면 한다. 19, 14위를 공개합니다. K-팝 전설의 계보를 잇는 모모. 2012년 오빤 강남스타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 씨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161일 만에 너튜브 창사 이래 단일 영상 조회수 10억 건을 넘어선 첫 영상이라는 기록을 세운 데다가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 차트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었죠. 진짜 전 세계가 열풍이었어요. 그때 너무 놀랐죠. 난 이게 최초로 10억 영상이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제 한류라는 게 보통 이제 아시아권에서 통용되는 어떤 그런 남미 이 정도였는데 북미는 그때 우리가 뚫기 어려웠잖아. 네. 팝의 본고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미는 힘든데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우리가 알게 됐지. 정말 이종표예요, 이 노래는 진짜. 당시만 해도 언제 또 K-팝이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 오르겠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쾌거야 라고 했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로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레전드 월드스타 BTS가 등판. 한국 가수 최초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 1위 등극. 신기록에 신기록을 세우며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또 다른 K-팝 월클 탄생.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 최초 영미 음악 차트 모두 1위. 너튜브 사상 최단 기간 1억 뷰 뮤비.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너튜브 최다 조회수 보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에서 최다 스트리밍된 걸그룹. 계속해서 최초와 최단, 최다를 기록하며 매일 레전드를 병신하고 있는 걸그룹 블랙핑크입니다. 야, 근데 이게 월클을 이긴 월클이 계속 K-팝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러다가 월클 흔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스틴 비버도 K-팝이라고 봅니다. 소속이 하이브거든요. 그렇죠. 저스틴 비버 하이브예요? 저스틴 비버 하이브 K-팝이에요. 소속이죠. 그 정도면 우리 저기 TVN 음악 프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곡 나와야지. 발표하러? 엠카 나와야 그래, 되고. 엠카 나와가지고 해야 돼. 그래미도 상암동에서 해야 돼. 아니 왜냐면 1, 2, 3위가 다 한국에 있는데 여기서 해야지. 당연하지.
제가 알려드린 기록들 대부분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된 공인 기록입니다. 그룹이 아닌 멤버 개개인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로제 씨는 온더그라운드 솔로곡 발표 당시 강남 스타일의 기록을 약 8년 만에 깼습니다.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K-팝 솔로 가수 너튜브 영상으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 또 다른 멤버 리사 씨는 인별그램 팔로워 최다 보유의 K-팝 아티스트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는 등 블랙핑크가 가진 기네스 기록만 통산 21개입니다. 현재 음악시장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세계 최고 걸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한국이 세운 기록은 한국인밖에 못 깨는 거예요? 약간 전 세계 팝이 약간 양궁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아, 양궁왕입니까? 양궁은 국가대표 되는 게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국내 어렵다고. 차트가 더 어렵고 해외 차트가 오히려. 약간 양궁화되죠. 그럴 수도 있겠다.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는 K-팝 전설의 계보를 이을 다음 스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다면 한다 싶고 11일 공개합니다. 세계 유일을 기록한 모모. 3월 11일 새벽 3시에서 5시 이후에 혜성이 보였다. 북극에서의 각 거리는 116도였으며 꼬리의 길이는 1척 5촌이 넘었다. 이 기록은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헨리 혜성을 관측한 과학자들의 기록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260여 년 전인 1759년 조선 영조 시대 성변 측후 단자에 쓰인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진짜 놀라운 게 많아요. 놀랍고 또 기록의 민족이에요. 저 가운데 페이지 보세요. 뭐 점을 찍어놨네 저게. 헨리 혜성 그렸잖아요. 꼬리를 그렸어. 네, 진짜 꼬리를 대박. 그려놨잖아요. 이 성변 측후 단자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 왕실에서 천문과 기상을 관장하던 관상감 관리들이 작성한 조선의 천문 관측 일지입니다. 조선의 여러 천문 현상을 기록한 성변 측후 단자 중 1759년에 작성된 헨리 혜성 관측 일지는요. 일본 천문학계에서도 화들짝, 나아가 전 세계 천문학계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보고서라며 극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천문학계가 극찬한 이후 헨리 혜성은 1705년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가 그 존재를 처음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는 헨리 혜성이 1682년 지구에서 관측됐으며 약 76년 주기로 다음엔 1758년에서 1759년경에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어머머. 그런데 정말 1759년 이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헨리 혜성을 관측하고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성변 측후 단자는 에드먼드 헨리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인 셈, 천문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별의 변화를 기록한 사례가 동서양을 막론하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기록도 안 했구나. 그럼요. 당시 조선의 관상감에선 매일 밤 5명씩 조를 짜 하늘을 관측하고 기록했고요. 헨리 혜성의 이동, 경로, 위치, 밝기 이런 거를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변 측후 단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주도의 헨리 혜성 보고서이면서 과거 천문학자들의 활동을 담은 천문 관측 원천 자료인 셈입니다. 과학기술과 이제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냥 뭐 지나갔나 보다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선조들이 이제 정말 지혜가 다 적어놨네. 이렇게 역사적 천문학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난 우리 조상들의 성변 측후 단자. 현재 2025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만약 등재된다면 우리나라 문헌 가운데는 최초의 과학 분야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헨리 혜성의 이름도 헨리 조선 혜성, 헨리 영조 혜성으로. 헨리 영조 이렇게 좀 그렇죠. 했으면 좋겠네. K 헨리. 그러냐. 붙여버리자 그냥. 조선의 별을 기록했던 천문학자들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한다면 한다 싶고 8일을 공개합니다. 세계가 놀란 모모의 기적. 2006년 서울. 와, 여기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현장이군요.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일본 등 전 세계 40여 명의 토목 터널 교통 전문가들은 이곳을 견학, 대한민국의 뛰어난 시공 기술을 인정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 건설 현장의 정체, 바로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시공 현장이었습니다.
고터? 왜? 어허. 뭐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높은 뭐 고층 빌딩도 아니고 지하철이란 말이죠. 이게 뭔가 이유가 있나? 사실 이곳은 국내 지하철 역사상 최대의 난공사 구간이었습니다. 고속터미널역은 지금은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이 다 다니고 있지만 당시 지하철 9호선이 건설될 위치는 주변 지반도 약한 데다가 기존 3호선과의 간격이 고작 15cm. 어머머.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하다가 위험해서 못해요 이런 말 나오지. 왜냐면 이거 책임져야 되는 사람. 한국이 하는데? 그냥 알지. 그걸 믿지 나도. 이 손바닥 한 뼘 정도 아래를 관통하는 지하철 공사를 진행해야 했던 건데요. 고속터미널역 유동 인구만 하루 평균 약 15만 명, 주변에 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데다가 30년 이상 노후된 지하 상가가 있어 공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현장. 그런데 그때 저희 회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불가능을 예상할 때 가능을 외친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S건설. 하지만 예상대로 공사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공사를 할 때는 도로를 파서 지하 정거장을 건설한 뒤 다시 도로를 메우는 공법을 적용하는데요. 그래. 지하철 3호선과 지하상가의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법을 적용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기술진들의 오랜 회의와 연구 끝에 해결책을 발견. 벽체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을 적용해 도로를 횡단하는 터널 형태의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 아치형으로 삽입해서 터널 구조물을 만드는 공법을 함께 적용. 세계 최초로 각각 사용되던 두 공법을 결합해 하나의 공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 결과 세계를 놀라게 한 15cm의 기적. 대한민국 지하철 공사의 신기원을 기록. 약 7년에 걸쳐 안전사고 하나 없이 공사를 무사히 끝낸 것은 물론 2009년 올해의 토목 구조물 대상, 세계적 권위의 브루넬 메달까지 수상하며 한국 토목 기술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진짜 불가능은 없구나. 저 사이가 15cm라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저도 자주 가는 곳인데 맞아요. 저 유동 인구 엄청 많잖아. 전혀 몰랐어요, 이럴 거라는. 대한민국이 한다면 한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그 어려운 걸 K의술이 해냅니다. 간경화의 만성 백혈병으로 진행되는 골수 2형성 증후군까지 앓고 있었던 미국의 한 40대 남성. 그의 병은 미국 명문대학병원 스피포드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라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가 살 길은 오로지 생체 간 이식 수술. 당시 미국 의료진과 환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한 곳뿐이었습니다. 2019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무려 18시간 혈소판 16팩, 혈액 20팩이 동원된 대수술 끝에 수술 결과는 성공적. 미국 의료진은 못해낸 수술을 한국 의료진들은 해냈습니다. 앞선 수술 케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불치병과 난도 높은 수술을 받기 위해 많은 환자가 한국을 방문.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엔 107만 명을 기록해 10년 사이 약 569%가 증가했을 정도인데요. 예전엔 무조건 이거는 미국 가야 돼, 하다못해 일본 가야 돼, 우리나라에서 못 고쳐 이랬던 게 근데 어떻게 다 한국으로 오냐. 1955년 우리나라 의사들은 당시 미국 미네소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선진 의술을 배웠고요. 이후 1988년 첫 간 이식 수술을 성공. 3년 만인 1991년 새로운 간 이식 수술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2015년엔 과거 한국의 의료 기술을 가르쳤던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오히려 한국 의료 기술을 배우러 오기까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결과 2022년엔 간 이식 수술 후 1년 생존율 98%, 3년 생존율 90%를 기록. 전 세계가 의료의 미래를 개척하는 의료 서비스 리더 대한민국라며 우리의 의술을 극찬했습니다. 청출 어람이네 완전히. 그렇습니다. 배우다가 가르쳐주고 있어. 대한민국이 한다면 한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나라가 만든 수원 화성. 1796년 조선 정조시대에 축성된 수원 화성. 18세기 조선시대의 대표 건축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심각하게 훼손. 아이고.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자 수원화성을 복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왔죠. 하지만 1997년 유네스코 조사단이 화성 현지 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지금의 수원 화성은 현대에 새롭게 복원된 거잖아요. 아니, 얼마나 정확하게 복원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저걸 복원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그분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당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위원들을 경악해 한 충격적인 문서, 바로 일종의 화성 준공 보고서를 할 수 있는 화성 성역 의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성 성역 의궤에는요, 수원화성 축성 당시 설계도를 포함한 축성 일정과 방법은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공사 물품의 수량과 단가에서부터 인부들의 인적 사항과 품삯 등등 모두 그림과 글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던 것이죠.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저도 다른 이제 역사 프로그램에서 제가 배웠는데 이게 예. 그런 게 있어요. 매돌 며칠에 삼돌이한테 얼마? 그렇지. 아, 품삯.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조선시대 태종이 말에서 떨어졌을 때 이 일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왕 낙마했네? 기록하지 말라고 하네? 이것도 기록해야지. 이를 그대로 기록, 역사에 모두 남겨놨던 기록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화성 성역 의궤를 바탕으로 수원 화성에 대한 고증을 철저히 거쳐서 복원한 결과 수원 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997년 복원된 건축물로는 이례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수원 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당당히 인정받았습니다. 그 옛날 선조들은 앞날까지 모두 바라보셨던 걸까요? 고된 축성 과정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기록이 있었기에 지금의 수원 화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 2020년 달 궤도선, 2025년 달 착륙선 발사 목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로 개발한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해 달 탐사에 성공하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정권 교체와 함께 달 탐사 계획 또한 수차례 변경됐고요. 그 사이 국내 누리꾼들은 기술도 자본도 한참 부족한데 달 탐사가 가능하겠어? 차라리 내가 승진하는 게 더 빠르겠다. 당시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고요. 해외에서도 한국의 달 탐사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달 탐사 계획을 세웠던 2007년으로부터 15년이 흐른 2022년 8월 5일 대한민국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이륙. 140여일간의 긴 항행을 마치고 2022년 12월 27일 마침내 목표로 하던 달의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EU,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저 때 몇 번 연기했잖아. 그러면서 좀 불안했어. 불안했죠. 근데 결국 성공했잖아. 해냈죠. 너무 자랑스러워 진짜.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이 가지는 의미는 컸습니다. 다누리는 기존 탐사선보다 훨씬 가깝고 정밀하게 달을 관측하고요. 실시간으로 지구의 동영상을 전송하는 우주 인터넷 시험까지 세계 최초로 시도해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이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또한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아주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최초 궤적 설계 또한 매우 우수해서 수정할 부분이 없네요. 라며 엄지척 우리나라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연구진의 다음 목표가요. 오는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사가 아니라 착륙을 하겠다? 이제 착륙한다. 한국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나오는 겁니까? 나오는 거지.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 우주 강국으로의 힘찬 도약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주모를 찾게 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브라질의 국민 모모.
국민 가수, 국민 첫사랑, 국민 배우, 국민 MC 등 어느 나라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호칭 얻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국민 MC께서도 국민 MC 자리에 가는데 아주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 국민입니다만.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도 아닙니다. 이탈리아와 브라질 국민들이 애용하는 이것. 감히 국민 모모라는 별칭이 붙어도 과언이 아닌 한국산이 있습니다. 무려 수천만 명이 애용하는 겁니다. 내용이? 바로 한국에서 개발된 앱입니다. 왜? 이탈리아 인구 절반이 넘는 무려 3,3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브라질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의 절반인 약 5천만 명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이탈리아, 브라질에서 더 유명하다는 그 앱의 정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카메라 앱입니다. 뭐라고? 우리 한국인들 셀카는 물론 사진 찍는데 열정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탄생한 여러 카메라 앱이 많은데 그죠? 이제는 하다 K 카메라 앱까지 세계를 진출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죠. 2012년에 출시된 랩비리카는 출시 2년 만에 전 세계 안드로이드 앱 리스트 탑 8. 우와. 급기야 2019년 6월에는 전 세계 기준 누적 4억 회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이건 역대 최고 카메라 앱이에요. 저 이제 랩비리카 앱 없이는 사진을 못 찍는다니까요. 극찬에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냐. 일단 이걸로 사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외국 가면 기념사진 찍을 때 부탁을 한국 사람을 찾게 돼요. 반드시 한국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맞아. 사진 기술이 달라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이미 트레이닝이 잘 돼 있어. 네. 한국 사람들 진심이야 진짜. 전 세계에서 다리 길게 하려고 카메라를 거꾸로 드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또 발견했잖아. 제가 알고 싶은 비결은 뭐냐면 카메라 필터 기능이 있는 앱은 부지기수입니다. 유독 이 앱이 이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 특정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자, 물론 사용자마다 선택의 이유는 다르겠지만요. 특유의 빈티지한 느낌, 화사한 느낌 등 100개 이상의 다양한 필터가 있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 기능을 골고루 갖춘 완벽한 앱으로 언제 어디서 찍든 분위기 있는 사진 보장. 전 세계 셀카, 셀피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외국 국민, 특히 특정 나라에서는 절반 이상 쓴다고 하니까 이거 뭐 자부심 가져도 충분하네요, 진짜. 그렇죠. 이탈리아, 브라질의 국민 앱에 등극한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도 모르는 새 코리아가 세계 사진 문화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모를 찾게 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19. 7위 공개합니다. 주모, 여기가 태국이요. 뭐뭐요. 한국인이 많이 가는 나라, 태국 방콕. 그런데 방콕 도심 소이랑수왕에 위치한 S호텔에서 새로 오픈한 루프탑 바가 화제를 모으며 핫플로 등극했는데요. 메뉴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예? 분식이네? 오뎅이잖아. 김밥, 전, 계란말이. 저는 충격이다. 야, 오뎅탕은 사실 포차나 이런 데서 그냥 그렇지. 떠줬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메뉴인데 이제 태국 분들한테 안 그런 거지. 이것이 방콕인지 한국인지 주모를 외치게 되는 메뉴와 안주. 방콕의 한류 바람이 뜨겁다 못해 올해 7월에 방콕 최초의 한국식 루프탑 바가 문을 열었는데요. 여기다. 한국의 강남 핫플을 옮겨놓은 듯한 네온 사인 장식부터 안주. 한글로 적힌 인테리어까지. 그리고 이제 대세가 된 K-팝으로 한국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심지어 K-팝 틀어줘. 그래서 이곳에선 마치 한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을 느낄 수 있어요. 태국인들의 호평이 이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 셰프들이 선보이는 치킨, 치즈 떡볶이, 참치김밥, 김치찌개, 보쌈, 해물라면 등 한국의 유명 음식점을 루프탑으로 옮겨놓은 듯 방콕의 경치를 보며 제대로 된 한식과 안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한국 메뉴 한두 개씩 섞어놓은 건 봤어도. 그러니까. 아니, 제대로 그냥 한국으로 갔네, 이거. 주문도 주모 여기요 이렇게 받을 것 같아. 주모라고 해야지, 지금. 그리고 이곳에선 특이하게도 우리도 모르게 한국에선 볼 수 없는 K 칵테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어묵에 붕어빵 같은 길거리 음식부터 풍경빵. 김밥, 양념치킨, 동치미 등 한국 음식을 재료로 한 개성 가득한 칵테일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 진짜? 특히 한국에서도 할메니얼 열풍이 불면서 약과 같은 주전부리가 인기지 않습니까? 이 조청 특유의 달콤하고 오묘한 맛으로 약과 맛 칵테일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대박이다. 아 너무나 기분 좋네. 이런 건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 우리를 모티브로 업그레이드 시켰어. 그러니까 뭐 억지로 뭐 무슨 홍보가 만들어서 막 광고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 결국 우리가 힘이 생기면 알아서 해 저렇게. 그치? 태국에서 들려온 기분 좋은 짠, 건배, 주모, 여기 한 잔 더요. 주모를 찾게 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19 5일 공개합니다. 일본인들의 K 겹살 사랑.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 하나인 삼겹살, 오겹살. 불판에 지글지글 구워서 쌈에 싸 먹으면 없던 입맛도 살아나고 스트레스도 확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도 K겹살이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만 한국 겹살들 참으로 맛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겹살과는 조금 다르게 먹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먹는다고? 지금 나무로? 예전에 저희가 소개했듯이 일본에서는 참기름과 깨를 뿌리면 뭐든 한국 나물인 줄 알았던 것처럼 일본인들은 우리도 모르는 한식 조리법을 또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워낙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쌈장에다가 콕 찍어서 쌈채소에다 싸서 맛있게 먹으니까 일본인들은 고기를 쌈에 겹겹이 싸먹는 게 겹살인 줄 아는 건지 이것저것 무조건 싸먹기만 하면 겹살이라는 표현을 사용. 한국인도 모르는 일본인들의 K겹살 시리즈 첫 번째, 샤브겹살. 말 그대로 샤브샤브 육수에 샤브샤브용 고기를 익힌 뒤에 한국식 쌈장을 찍어 쌈채소에 싸먹기도 하고요. 일본인들은 고기가 얇아 더 부드럽고 식감도 좋습니다. 샤브샤브보다 샤브겹살의 양념이 더 잘 느껴집니다. 라며 엄지척. 일본인들의 K겹살 두 번째 시리즈, 닭겹살. 인기 있는 한국 요리 삼겹살을 닭가슴살로 어레인지 해보았습니다. 주로 닭가슴살을 저며 간장 양념을 발라 구운 뒤 파를 얹어 상추에 싸먹는 식입니다. 그냥 쌈이라고 해. 싸무. 싸무 가자, 싸무. 일본인들의 K겹살 시리즈 세 번째, 오사카의 한 음식점에선 아예 오리겹살을 판매. 오리 구이에 된장, 마늘, 고추 등을 얹고 상추에 싸먹는 오리겹살을 선보였습니다. 쌈이라고 하라고. 삼겹살이 워낙에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게 더 대중화된 것 같아요. 삼겹살우. 그리고 그 밖에도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 명란을 구워 쌈에 싸먹는 짭조름한 맛의 명란겹살. 명란쌈. 하다하다 쫄깃한 문어를 구워 쌈에 싸먹는 문어겹살. 이거 쌈이라고 해. 그리고 쌈에 싸먹는 겹살 말고도 새우에 얇은 돼지고기를 감아 구운 일명 새우겹살까지. 쌈에 싸 먹지 않아도 돼지고기 구이니까 이것도 겹살이문이다. 일본인들은 그 누구보다 K겹살을 씹고 뜯고 맛보고 다양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귀엽긴 하다. 겹살우. 이쯤 되면 다음엔 뭐를 어떻게 먹고 있을지 아니 미리 귀뜸이라도 좀 해주실래요? 주모를 찾게 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19 4위 공개합니다. 일본 상륙, 무제한으로 즐기는 모모. 최근 일본에서 핫한 이곳을 방문한 일본인들은 스고이, 정말 진짜 이걸 다 준다고? 입이 쩍, 눈은 휘둥그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상륙해 MZ세대 사이에 입소문 타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이곳. 뭔가요? 오, 뷔페네. 김밥 보이죠? 근데 이거 다 한식 아니에요? 한식 상추 있죠. 겹살이네요, 겹살. 근데 한식 뷔페야? 이곳에선 말이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김밥은 물론이요. 우리나라 대표 밥도둑 양념게장, 치킨공화국, 한국을 대표하는 프라이드 양념 간장치킨 등 각종 치킨은 물론 매콤달달 쭈꾸미 볶음, 치즈 쭉 고소한 매력을 더한 치즈 닭갈비 등등등 무려 28종의 한식을 뷔페식으로 판매합니다. 영락없는 한식 뷔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렇게 모아놓으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저기만 오면 그냥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하겠네요. 좋죠. 근데 뭐
저렇게 한식만 파는 것도 대단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식이 저렇게 많아졌다는 것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매운 게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매운 거 많아요. 매운 것들도 다 매우고요. 먹는 모양이네. 이곳의 한식 뷔페 시스템은 점심시간에만 한정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런치 가격이 1,073엔, 한화로 약 10,000원 정도의 은혜로운 가성비에 맛과 퀄리티를 보장. 그러니까 요만한 접시에 추가 요금 받아서 파는 게 기존의 일본 식당인데 사실 그렇죠. 저기는 막 퍼주잖아. 한식 뷔페 매력에 빠진 일본인들은요. 친구는 떡볶이가, 저는 치즈 닭갈비가 먹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한식 뷔페 맛과 시스템에 모두 감탄. 일본 젊은 층 사이 신오쿠보가 갔을 때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어떤 식문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함께 좀 맛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일본인들을 사로잡은 인심 좋고 맛 좋은 한식의 매력.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다음 한류의 주인공은 나야나 19, 10위 공개합니다. SNS에서 핫한 차세대 K푸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들. 김치, 불고기, 비빔밥으로 스타트를 끊어서 이제는 만두, 김밥, 그리고 불닭 라면 시리즈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정도로 K푸드의 위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K푸드 중에서도 최근 SNS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거 잼? 딸기청 아니야? 청을 만들어? 청이네. 딸기청. 자, 그렇습니다. 최근 SNS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핫한 해시태그 CHEONG, 바로 청입니다. 스펠링마저 청, 발음 그대로입니다. 한국 사람이 나도 사 먹는데 저걸 만들어 먹어요? 한국이야 그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가 있습니다. 시장도 있고. 네. 그게 저거 없잖아. 청은 잼과 달리 끓일 필요가 없이 과일을 썬 뒤에 설탕을 붓고 유리병에 보관만 하면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산수에 타 먹어도 맛있고 시럽으로 요리에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 따뜻한 물에 타 먹으면 건강까지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한 번 만들어두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인기.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 레몬과 딸기, 자두 등 다양한 재료로 K 전통 레시피 청을 담그는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내년쯤에는 그 도라지 캐다가 술 만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지. 인삼주 담그겠다. 네. 이 정도 기세면 그러니까. 가능하죠. 한식당 가서 사 먹는 게 제일 초보적인 거잖아. 그렇지. 나중에 좀 뭐 또 어디서 구해다 먹고. 근데 이거 진짜 이제 만들잖아. 담그잖아. 대단하다. K소스의 열풍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들 마요네즈 사랑하는 건 다 아시죠? 외국인들의 소울 소스 마요네즈와 한국의 이것이 만나서 상상도 못한 조합이 탄생했으니 바로바로 김치 마요. 한국의 매운맛을 살린 김치 치폴레 마요, 김치 페스토 소스 등 김치의 인기를 반영한 퓨전 소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 매운 만들었어. 그러니까 매운맛이라는 게 사실 중독이 되면 빠져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예. 중독은 됐는데 미치게 매우니까 마요네즈를 넣은 거야. 그렇지. 나중에 이제 김치를 찾겠지. 찾겠지. 저건 이제 튜토리얼이고 레벨을 계속 올릴 거예요, 저분들. 올리겠지. 나중에 이제 불닭까지 가는 거야. 하지. 어. 결국 우리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야, 저 기가 막히다. 머지않아서 세계 유명 3대 버거집에서도 한국의 청으로 만든 에이드와 김치맛 가득한 K소스가 뿌려질 날이 오지 않을까요? 다음 한류의 주인공은 나야나 19. 9위를 공개합니다. 4,000명 대기, 모모를 매료시킨 K천국. 난 아직도 대기 100번대래. 자기는 거기 가봤다며? 어땠어? 밥도 맛있고 시설도 좋고 거기서 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 동생은 임신하자마자 예약하라고 했어. 야, 설마. 조리원? 엄마들 예약 전쟁이 심한 이곳. 아마 유부남인 두 기자님들은 바로 눈치를 이렇게 챌 줄 알았습니다. 바로 엄마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산후조리원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요새 우리나라는요, 저거 예약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인기 좋은 데는 가도 대기해야 되고 그럼.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대화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엄마들의 대화였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산후조리원이 딴 나라에는 없었어요? 저렇게 잘 돼 있는 데는 없죠. 미국은 다음날 퇴원이야. 그럼 어디 가서 산후조리를 해? 집에서 그냥.
최근 K 산후조리원이 뉴욕 등 미국에까지 진출. 하루에 200만 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4천여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만 원? 예. 그러니까 2주 있으면 중형차 한 대 나오는 거예요. 아, 미국 치고도 비싸다, 물가가. 널리 퍼진 게 아니고 지금 하나 두 개 들어간 상황이니까 독점이지. 하나 두 개가 아주 그 하이엔드 퀄리티로 들어갔을 수는 있죠. 이렇게 헉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K 산후조리원이 인기 있는 비결. 미국에서는 산후조리 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산후 우울증 및 합병증을 호소하는 산모들이 증가하며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던 와중에 한국의 산후조리원 시스템이 구원처럼 등장한 것이죠. 일단 호텔같이 넓은 방에 산모들을 위한 영양 만점 맞춤식 삼시세끼 제공, 저게 핵심이지. 전문 인력들이 상주해서 24시간 신생아를 돌봐주고 초보 엄마를 위한 육아 강의에 붓기 안녕, 시원한 산모 마사지까지 제공. 이렇게 호텔 뺨치는 서비스로도 모자라서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제로 리조트 내에 설립을 해서 골프 코스까지 있는 초호화 시설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뭐 산후 휴양 느낌인데. 그러니까 산후조리 핵심은 신생아가 1시간에 한 번씩 깨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 주시는 거랑 마사지와 식사거든. 근데 저런 휴양지에서 하면 또 차원이 다른 거지. 아니 골프를 안 쳐도 저 눈이 얼마나 행복해. 아니, 그렇지. K 산후조리원의 풀 서비스 시스템은 미국 엄마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미국에는 없는 산모를 위한 완벽한 지원, 엄청난 극찬과 함께 K 산후조리원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미국인뿐 아니라 인근 캐나다와 멕시코의 산모까지 예약 전쟁에 나서며 인기 있는 곳은 벌써 6개월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두 아버님은 한국의 그 산후조리원 시스템을 경험해 봤는데 그냥 딱 하나예요. 네. 진짜 프로페셔널하고 음.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완벽해. 그리고 이 초보 엄마나 초보 아빠들이 사실 아기 앉는 법도 잘 모르고요. 맞아.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르고요. 씻기는 거 다 알려주죠. 네, 뭐 씻기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엄청 알려주고. 그런 거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원스톱을 해주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스템이죠, 사실. 미국에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K 산후조리원 열풍. 이제 전 세계 엄마들이 조리원 천국을 경험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한류 열풍의 시초인 겨울연가 배용준 씨. 즉 연사마부터 시작을 하죠. 변사마도 있죠. 이병헌 씨. 권사마 있죠. 권상우 씨. 그리고 이민호 씨, 장근석 씨 등 많은 한국 배우들이 일본에서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동방신기, 샤이니 등 K-팝 아이돌들이 꿰차며 한류 열풍을 이끄는가 싶더니 마치 파도 타기를 하듯 이번엔 다시 또 한국 배우들의 인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요즘 일본 여성들의 마음속 1순위로 열도를 뒤흔들고 있는 또 다른 한류 프린스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인 배우 최종엽 씨입니다. 이제 알겠지? 일본에서 그 인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진짜 난리 났다고. 효사마라는 별명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평정했다고 하더라, 평정. 처음 인기는 드라마로 시작된 건가요? 어느 나라 드라마일까요? 어느 나라 일본 드라마. 우리나라 거 아니고?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배우 최종엽 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방영된 일본 드라마 I Love You의 남주로 출연했습니다. 특히 일본 지상파의 황금 시간대 드라마에 한국 배우가 주연을 맡은 것은 최종엽 씨가 최초라 더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진짜? 이 드라마는 최종엽 씨가 사용하는 한국어가 일본 자막 처리 없이 전파를 탔다는 점이 특징. 그래서 일본 시청자들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남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 여주인공의 심리에 그대로 대입한 데다가요. 적극적인 돌직구와 로맨틱한 면모에 홀릭. 드라마 부문 랭킹 1위 달성은 기본이고 팬들 사이에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드라마 팬 이벤트 모집 서버가 다운되기까지 그야말로 최고로 핫한 효사마 신드롬입니다. 메인 시간대 남자 주인공을 한국인한테 시키는데 일본어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게 한국 되게 연기를 신기하네. 그대로 보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 이상이 어느 정도 와 있나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로망을 갖고 있는 한국 남자의 로망 외모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은 저분은 이제부터 인기가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고 이제 시작도 시작인 제대로 거야. 안 한 거구나. 아니 그리고 저는 뭐
아, 나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저 드라마 한 번쯤 보고 싶다. 일본 열도를 뒤흔든 효사마 신드롬. 앞으로 한국 배우들이 일본 열도를 또 얼마나 거세게 뒤흔들지 정말 기대됩니다.